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유체역학입니다. 유체에서의 압력, 부력, 파스칼의 법칙 이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체라고 하는 거는 흐를 유자를 써가지고 액체하고 기체를 합쳐서 유체라고 합니다.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현을 하는 거고요. 물질의 상태는 세 가지가 있는데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고체는 힘에 의해서 모양이 변하지 않지만 유체는 주변의 힘에 의해서 모양이 변하는 성질도 같이 가지고 있죠. 그 다음 이 유체 역학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룬 내용이 이 밀도 개념이랑 압력이라고 하는 녀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의를 다시 정립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밀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질이 빽빽하게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 빽빽하다라는 뜻은 1세제곱미터라고 하는 어떤 기준 부피 안에 물질이 가지고 있는 질량이 얼마만큼 많이 있느냐, 즉 1세제곱미터당 질량을 밀도라고 하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기호를 쓸 겁니다. 로우라고 읽고요. 뭔가 꼬부라진 E자 모양인 거죠. 그래서 1세제곱미터당이니까 이제 볼륨이라고 하는 얘가 부피를 뜻하고요. 부피할 때 V, 전압이나 뭐 여러 가지 기호로 V를 많이 쓰이긴 한데 속력일 때도 쓰지만 여기서는 부피 개념으로 쓰인 거고, 질량은 M 해서 밀도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을 쓴다. 네, 단위는 중요하지만 저는 이게 개념은 중요하지만 어쨌든 뭐 시험 문제 풀 때는 단위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수꼴로 나타내면 좀 헷갈리기 때문에 이거를 부피를 이제 이항시키게 된다 그러면 질량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질량은 로우 V다 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체역학 파트에서 질량이 힌트로 잘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질량 M을 로우 V로 바꿔서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비중이라는 말은 뭐냐? 비중은 어떤 액체, 여기서 물이라고 할게요. 물의 밀도분의 물체의 밀도를 비중이라고 하는데, 물에 대해서 상대적인 물체의 밀도 값이 되는 거겠죠. 이거를 값을 이제 표현한다 그러면 물의 1세제곱미터당 질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물체의 1세제곱미터당 질량이 되기 때문에 부피가 같다라고 가정하는 걸 이제 약분을 해주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물의 질량분의 물체의 질량이 되는 거죠. 이 값이 만약에 1보다 크게 된다 그러면 이 물체는 물에 가라앉게 되는 거고, 1보다 작게 된다 그러면 물체가 물에 뜨게 되더라 하는 것을 표현하는 상대적인 값을 비중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압력은 또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압력은 뭔가 누르는 힘,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즉 힘이 작용한다라는 걸 뭔가 은연중에 알 수 있는데, 정의가 1제곱미터당 어떤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죠. 1제곱미터당 작용하는 힘을 압력이라고 합니다. 압력 프레스 해서 기호로는 P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1제곱미터당 기준이 되는 값이 면적이기 때문에 면적은 대문자 A나 S를 쓰는데 저는 A로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그때 작용하는 힘 F를 이제 압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위 같은 경우는 뉴턴 퍼 미터 제곱이지만 압력의 단위는 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위를 더 많이 쓴다. 지구과학 시간에 뭐 기압 얘기할 때도 많이 쓰는 단어인 거죠. 아니면은 뭐 뉴스 했을 때 이제 날씨 해가지고 고기압이나 대기압 얘기할 때도 쓰는 단위인 거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1기압이라고 하는 녀석은 1atm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기도 하는데, 요 값이 1013 헥토파스칼 이라는 단위를 더
기압으로도 쓰긴 하면 돼. 이때 헥토는 100이라는 값이고요. 아무튼 이 정도의 단위를 쓴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밀도 압력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온도가 20도인 방바닥의 크기가 이렇게 주어지고 있죠. 4m, 5m, 높이 3m, 부피가 주어진 거죠. 밀도 값도 주어졌고요. 공기의 밀도가 1.21kg/m 세제곱, 중력과 속도는 보통 10으로 얘기하죠. 방 안의 공기 압력이 1atm일 때 방 안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즉 상자를 표기를 한다 그러면 이런 뭐 네모난 상자가 있다고 한번 봅시다. 그래서 가로가 뭐 4m, 여기가 5m, 높이가 3m일 때 이 방 안쪽에 있는 무게 공기가 가득 차 있어야 되겠죠. 골고루 퍼져 있어야 되니까 그때 공기의 무게를 한번 잰다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공기의 무게는 공기의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10인 거죠. 그런데 이 공기의 무게가 질량이 바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를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로 V로 바꿔줘야 됩니다. 중력과 속도 G. 그러면 공기의 밀도가 여기 있죠. 1.21. 그 다음에 부피값은 이거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개를 다 곱하면 부피가 되기 때문에 6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중력과 속도 10을 계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726 뉴턴이 무게더라 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726 뉴턴. 그 다음에 공기가 방바닥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얼마있냐. 여기 있는 무게가 726N인데 요 바닥을 누르는 게 이제 방바닥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인 거죠. 즉 다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압력이 되는 건데, 압력은 면적분의 힘인 거죠. 그러면 면적이 얼마냐면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20이 되는 거고 4, 5. 그 다음에 누르는 힘은 공기가 방바닥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F 모르는 거죠. 그때 작용하는 압력이 기압이니까 1atm.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F는 20atm이 되더라 라는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바닥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깊이에 따른 유체 압력 변화 이렇게 배울 텐데요. 어떤 물체 안에 원통을 하나 그릴까요? 그래서 요 원통 안에 액체가 가득 차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상태에서 여기 원통의 높이를 h, 액체의 밀도를 로우, 바닥에 있는 면적을 a.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액체가 요 가득 차 있을 때 작용하는 무게는 mg가 되겠죠. 그래서 압력이 바닥에 받는 압력은 얼마만큼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면적에다가 이 무게가 고스란히 누르는 힘 F인데 A 값은 MPC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질량을 무엇으로 바꿔줘야 되냐면 로 V로 바꿀 줄 알아야 되고, 중력과 속도 10을 바로 쓰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때 부피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부피라고 하는 것은 단면적 면적 A 곱하기 높이로 부피를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서 쓴다 그러면 A의 로의 AHG가 되겠죠. 그래서 단면적을 이제 약분하게 된다 그러면 이 압력이라고 하는 녀석은 로 HG가 되는데, 이제 필요한 부분이 뭐냐. 이때 로우라고 하는 거는 액체 값에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순서를 바꿔서 쓰겠습니다. 순서를 로 GH, 밀도는 정해진 값이고 중력과 속도는 10으로 정해진 값이고, 즉 압력이라고 하는 녀석은 깊이하고만 연관성이 있더라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액체에 들어갔을 때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압력이 더 크게 작용하더라. 뭐 바닥의 모양이랑 뭐 이런 거랑 상관없어요. 그냥 깊은 곳이면 압력이 세지더라. 뭐 이런 연관성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압력은 로우 GH로 표현되더라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간단한 문제. 여기 지점을 P1이라고 하고 여기 지점을 P2라고 한다 그러면 깊이가 이렇게 좀 다르죠. 그 압력은 누가 더 크게 작용하느냐? P2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라는 거고요. 이때 깊이가 H라고 한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압력은 어떻게 계산이 가능하냐? 압력은 로우 GH에다가 만약에 대기압까지 이렇게 뭔가 표기가 되어 있으면 보통 대기압은 P0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요 값이 이 지점에서 작용하는 압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활용을 해서 아래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 지점에서 작용하는 압력 P는 다시 한번 쓰게 되면 P5의 로우 GH가 되는데 대기압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1.0 곱하기 10의 5제곱 뉴턴 퍼 미터 제곱 더하기 물의 밀도가 문제에서 주어졌죠. 1.5 곱하기 10의 세제곱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이고요. 깊이가 20이니까 계산하게 된다 그러면 잘 더하게 된다 그러면 4.0 곱하기 10의 5제곱 값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예제 2번과 3번이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바닥의 모양이 다르죠. 바닥의 모양이 다르고 하긴 하지만 깊이가 같아요. 그러면 압력의 크기는 더 어떠냐? 동일하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바닥의 면적도 다르고 그때 깊이도 다 다르잖아요. 이럴 때 압력이 가장 큰 곳은 가장 깊은 곳 10번이 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부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부력은 이제 뜨는 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액체에다가 물체를 넣어볼게요. 물체를 넣게 된다 그럴 때 이때 물체 질량을 MO 부피를 V5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력은 어떤 액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뜨게 만드는 힘인데 어떤 물체가 물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어느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냐면 모든 방향에서 이제 힘이 작용해요. 수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모든 힘에서 작용을 할 때 대각선 방향으로도 작용을 하지만 표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옆으로 여기 오른쪽과 왼쪽에서 작용하는 힘은 같은 위치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서로 같은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힘의 방향은 반대이면서 같은 힘이니까 서로 상쇄가 되겠죠.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의 크기는 같고 깊이가 같기 때문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 반대여서 이제 오른쪽과 왼쪽에서 작용하는 힘은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좌우로 움직이진 않고요. 이제 위쪽에서 작용하는 힘과 아래쪽에서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어느 힘이 더 크냐? 위에서 작용하는 힘은 깊이가 이만큼이고 아래쪽에서 작용하는 힘은 깊이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힘을 다 상쇄시키고도 아래쪽에서는 위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더라 하는 내용이 이때 힘이 F더라. 요걸 상쇄시켜 주고 난 다음에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F더라. 즉, 요 힘이 부력입니다. 부력이라서 이제 B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부력을 이제 영어로 고치게 되면 이제 아무튼 부력을 영어로 표기하는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것만 알고 있고 아무튼 그래서 부력을 보통 FB라고 표현하죠. FB. 그럼 이제 부력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이때 물체의 질량을
VO라고 하고 부피를 VO라고 하겠습니다. 이 물체를 물에 넣게 된다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부피, 물체의 부피만큼 물이 높이가 올라오겠죠. 이때 올라온 물의 무게가 뭐랑 똑같냐면 물체가 받는 부력이랑 똑같다 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아냈냐면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발견을 하고 유레카를 외치면서 이제 막 뛰쳐나갔다는 일화가 상당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 늘어난 만큼의 물의 양을 측정을 해서 무게를 재면 되는데 문제는 이때 질량이 바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질량을 무엇으로 바꿔줘야 되냐면 질량은 로 V이기 때문에 물의 밀도, 물의 부피로 바꿔줘야 되고 중력 가속도 이더라라는 거고 이때 물의 밀도는 되는데 그대로고 물의 부피가 무엇이랑 같냐면 물체의 부피랑 똑같대요. 이렇게 바꿔줘서 계산을 하시면 되더라입니다. 다시 부력 구하는 방법은 액체에 들어갔을 때 늘어난 물의 양이 부피가 동일한데 그때 물의 양으로 무게를 계산을 한 게 부력이더라. 근데 여기서 질량을 바로 주어지지 않고 로우 V로 바꿔서 계산을 해야 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부피는 똑같고 물의 질량이 다른 경우를 요 수조에다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 작용하는 부력이 얼마냐? 1세제곱미터짜리를 넣었기 때문에 부력이라고 하는 녀석은 늘어난 액체의 부피의 무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늘어난 액체의 로우 부피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부피 값이 다 1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때 밀도 값이 2니까 중력과 속도 10을 곱해서 늘어난 부피는 다 20N이다. 부피가 같기 때문에 부력도 동일하게 작용하겠죠. 그 다음에 중력은 물체의 중력은 3kg이니까 아래 방향으로 30N, 얘는 10N, 얘는 20N이 되겠죠. 그럼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은 얼마냐? 중력은 아래 방향, 부력은 윗 방향이니까 R자임은 아래 방향으로 10N이 작용하니까 이 물체 A는 액체 밀도가 2인 곳에 들어가게 되면 가라앉게 되겠죠. 얘는 중력이 아래 방향, 부력이 윗 방향이니까 위쪽으로 10N이니까 물체 B는 뜨게 되는 거고요. 얘는 R자임이 제로가 돼서 뜨지도 가라앉지도 않는 상태에 머물게 되겠죠. 이제 부력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피가 이만큼인데 그때 용수철을 물에다 넣었더니만 5N밖에 아래로 작용하지 않는 힘인 거죠. 무게를 측정하는 게 용수철 저울이잖아요. 이거를 그냥 액체가 아닌 부력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돌을 여기다가 넣게 된다 그러면 물이 늘어날 거예요. 이때 늘어난 물의 양을 물의 무게를 잰다 그러면 물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인데 요게 로우 V로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럼 물의 밀도가 얼마냐? 아래에서 문제가 주어졌죠. 1 곱하기 10의 세제곱 곱하기 물의 부피는 이 돌의 부피랑 같잖아요. 부피가 여기 주어져 있죠. 그래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10 얘랑 얘랑 약분되게 된다 그러면 부력은 20N이겠죠. 이 물체는 위쪽 방향으로 20N의 부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아래 방향으로 25N이 작용하고 있다면 얘는 어느 방향 아래 방향으로 25N이 작용해야지만 부력이 상쇄돼서 5N이 아래로 작용하더라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파스칼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파스칼의 법칙은 이제 유압 장치로 이제 계산 활용이 많이 되는데요. 이런 도구가 나오면 무슨 파스칼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겁니다. 즉 면적이 작은 곳에 힘을 압력을 가하게 된다 그러면 면적이 넓은 곳에서
압력이 작용해서 올라오는데 이때 압력이 같다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이제 많은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압력이 같다라고 하는 거는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면적분에 작용하는 힘이잖아요. 앞에서는 A라고 표현했지만 A를 쓸 때도 있고 면적으로 S를 쓸 때도 있는데 여기는 S로 표현이 됐네요. 그래서 면적 S1분에 작용하는 힘 F1. 이때 압력이 작용했다는 거는 힘도 작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S2분의 F2가 되고 이 값이 같다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내용이고, 면적이 커지면, 즉 분모가 커지면 분자도 어떻게 돼야 되냐? 증가를 해야지만 항상 일정 값이 나오는 거죠. 즉 힘하고 면적은 비례관계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예를 들어서 문제에 나온 것처럼 1이고 면적이 20일 때 이때 작용하는 힘이 10N이면 이때 작용하는 힘은 1대 20이니까 1대 20이 돼서 200N이 돼야 된다. 즉 제가 10N의 힘만 가해도 200N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힘을 발휘해서 물체를 들어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F2에서 얻을 수 있는 힘의 크기는 200N이 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액체가 가득 차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압력을 가해서 이만큼의 액체를 눌러서 피스톤을 요만큼 이동시켰어요. 그러면 이때 줄어든 부피랑 이때 늘어난 부피가 같아질 텐데 이때 들어간 깊이를 H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올라온 높이를 H2라고 한다 그러면 이때 부피값이 V1이라고 할까요? 부피를 V1, 이때 부피를 V2라고 한다 그러면 액체가 어디로 도망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부피의 양은 동일합니다. V1 대 V2가 같은데 부피를 표현하는 방법은 단면적 S1 곱하기 높이로 표현이 되는 거죠. 단면적 대 높이를 곱한 값이 부피가 되는 거니까 이 값도 항상 일정해야 돼요. 즉 단면적이 작아지면 깊이는 또는 높이는 커져야 되는 거고 단면적이 크면 높이는 작아야 되는 거죠. 이런 관계를 있기 때문에 단면적하고 높이는 반비례 관계 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깊이 피스톤을 4m를 아래로 내렸고요. 단면적이 아까 1이었고 문제에서 단면적이 20이니까 이때는 몇 대 몇이 돼야 되냐? 1대 20은 20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때 높이값은 0.2m가 돼야지만 요거 곱하기 요거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0.2m 올라오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F1과 F2의 한 일의 양은 항상 같다. 1의 이득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왼쪽 피스톤 1에서 한 일의 양은 힘에다가 이동거리 H1만큼 곱한 값이고 피스톤 2에서 작용하는 것도 F2에다가 이동거리 2만큼 한 값인데 요 값이랑 요 값이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내가 1로 가했을 때 10N으로 가했을 때 200N이 가해졌기 때문에 이때 올라온 높이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내가 4m를 믿었으니까 총 나는 40줄 일을 한 거죠. 여기도 40줄 일을 해야 되냐면 얼마만큼 올라가야 되느냐 0.2m 올라가야 된다라 하는 내용으로 높이를 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파스칼의 원리 설명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